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 부동산에 대하여 IMF 등 10여 개 국내외 기관들의 초강력 경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집값 거품과 가계부채 모두 세계 1위, 2위를 다투고 있는 데다가 지금도 사상 최고로 거품 폭등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집값을 잡아야 할 당국자들이 완전히 손을 놓고 대선 인기몰이에 앞장선 상황이라 이러다 진짜 큰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상담 안내는 02-501-7554, 유료상담은 010-3999-8808입니다. 전화 주십시오. 이것만은 알고 아파트 매매 전선에 뛰어들어야겠죠? 자, 부동산 8% 급락, 초강력 경고가 아니라 경보입니다. 경계 경보가 발령된 거예요. 이대로 가면 진짜 위태롭겠죠. 사실상 이 부동산이 거품이 계속 너무 많이 뛰었는데 이걸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나 몰라라 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완전 지옥입니다. 지옥. 한국 부동산 거품 세계 최고 경보 발령. 과연 얼마나 실화냐? 다 제가 끄집어낼게요. 이거 한두 번 나온 것도 아니니까. 자, 경보 발령. 먼저 자, 해외 기관들, IMF, 한국 가계부채, 집값 거품 이 둘 다 엄청난 경고를 보내고 있어요. 이것은 인터넷 자료만 찾아도 많이 뜹니다. OECD, 주택 거품 경고, 특히 금융 비대칭, 즉 실물 경제의 거품이 너무 세다. BIS 은행, 가계부채 경고, 신용 대비 이미 오히려 신흥국을 추월해버렸어요. 선진국이라고 일컬었는데 우리나라가. 자, ADB, 한국 내 집 마련, 부담 지수가 아시아 1위랍니다. 자, 아시아 은행이죠. 블룸버그, 코로나 유동성, 부동산 급락할 수 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돈을 너무 많이 찍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품이 커지니까 결국은 급락한다. 우리나라 부동산을 콕 집어서 요미우리라는 신문도 그래요. 연봉 18배 거품으로 이건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자기 나라는 12배, 10배밖에 안 되는데 아무튼 더군다나 이 인구 급감, 한국은행, 가계부채, 집값 거품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계속 지금 이주열이 떠들어대고 있죠. 본인은 금리 인상도 안 하고 입으로만. 자, 국토연구원, 금융위 다 경고하고 있어요. 지금 10년간 6.4% 하락, 공급 과잉, 금리 인상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집값 폭락에 문제가 될 것이다. 어떻습니까?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이 세부 항목들을 다 끄집어내면 끝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상태 참 객관적으로 아무리 보려고 해도 자, 무정부 상태, 대통령 선거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 선심 공약으로 1년간 더 폭등할 수도 있어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름만 되면 퐁당퐁당하고 폭등한다고 했죠. 6월 달부터. 자, 그런데 지금 이미 여름인데 불장이 되고 있어요. 생각보다 뜨겁고 있고 더 재밌는 현상은 이걸 집값을 잡을 생각을 1도 안 하고 있고요. 오히려 투기 세력이라고 그렇게 쪼아대던 다주택, 갭투자, 임대주택 사업자들 이 사람들 비위 맞추기에 급급하고 있어요. 있었던 정책마저 없애고. 저 말 맞잖아요. 아무리 봐도 고개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계속 거품이 커지는데 보세요. 정부 정책 번복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실거주 하게끔 한다고 그랬다가 폐지했다가 임대주택 사업 폐지했다가 또 데모하니까 또 그 말소 기간 6개월 이상으로 연기하네 마네. 세금 문제. 자, 종부세 그렇게 거두려고 막 혈안이 뛰더니 그 사람들 표 뺏길까봐 쉽게 말하면 이러한 적을 안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 적을 안 만들지 몰라도 무주택 젊은이들의 적을 만들기 때문에요. 이렇게 집값 폭등했다가는 대패합니다. 대선에서. 누구 편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로만 경고. 문재인, 홍남기, 노영욱, 이주열. 참 한번 제 말이 틀린 말인지 보세요. 지금 무슨 말을 합니까? 행동으로 해야지. 이렇게 집값이 뛰고 있는데. 왜 말로 경고합니까? 실천 없이 말잔치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말로 경고하라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잡을 수 있어요. 이 집값 충분히. 야당 지금도 잡을 수 있다고 하고. 아니 지금 여당 대표들도 저기 대통령 후보들도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하잖아요. 물론
그 정책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약간 후유증은 있겠지만 말로만 경고. 자, 선거 표식을 한다는 결론밖에 안 내려지죠. 투기 세력들, 다주택자들, 임대주택 사업자들, 갭투자들, 그리고 대출 왕창 끼게 왜 이 짓을 합니까? 지금 규제 완화를 시키고 달래기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적으로 안 만들겠다. 참 제가 보기에는 단순해요. 그럼 뭐합니까? 표 이 사람들 얻으면 무주택자들 돌아서 버리면 이번에 젊은 층 돌아서니까 대패당한 거잖아요. 그 생각을 왜 못할까? 자, 정부는 이미 신뢰감을 붕괴했어요. 집값 잡을 의지도 없습니다. 오히려 있는 정책마저 번복시키고 있어요. 표심 관리한다고 본인들은 판단하는데 아무튼 의지가 없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젊은이들의 영끌이 계속될까 봐 걱정입니다. 금리 인상 연기했죠. 코로나 확산 구실. 지금 금리 인상 할 것처럼 하더니 또 뭐 코로나가 지금 1600명씩 늘어나니까 이걸 구실 삼아서 연기. 집값. 자, 여러분들 이 집값이 지금 물가지수에서 누락됐어요. 물가지수에 포함되면 지금 이 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누락된 상태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집값 포함시켜야지. 우리나라 같이 거품이 세진 데가 어디 있다고. 한국은행 아무튼 자질이 의심이 듭니다. 국제 집값 폭등. 더군다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다른 나라도 뒤늦게 집값이 폭등하고 있어요. 세계 집값 지속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죠. 미국도 신고가 찍고 있고. 자, 코로나로 인해서 통화량이 계속 증가한 데 따른 집값 폭등입니다. 결국은 자산 투자, 계속 실물 경제에 대한 투자가 가속화되면 우리나라 집값이 거품이 더 커질 가능성이 커요. 아무튼 무정부 상태로 대선 전까지는 계속 올라갈 것 같으니까 제가 그래서 그런 말을 해요. 아직도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3억 미만 1, 2억 그걸 가지고 무슨 폭락할 때 집을 잡는다. 여러분들 그런 것들은 1년 만에 지금 3억짜리가 5억으로 뛰어버릴 수도 있어요. 2억짜리가 4억 뛸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것들 수두룩해요. 이렇게 지금 무정부 상태면요. 그거 지금 저가 아파트들이 서울 봐보세요. 서울 비싼 것도 뛰지만은 짠 것들이 많이 뛰었잖아요. 지금 6억 미만은 이제 눈 씻고 찾아볼 수도 없어요. 자, 이제 빌라 매입 무주택자만 못하다 신중해라. 왜 빌라를 끄집어내냐면 빌라도 예외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불특정 다수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 전문가네 시고하고 또 유튜버나 이런 데서 이거 못 팔아먹어서 안 달라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 제가 정확하게 찝어드릴게요. 재개발 기대감으로 장기 투자하려고 이제 잡는 거잖아. 돈이 모자라니까. 근데 평생 피곤해질 가능성이 커요. 장기 투자가 얼마나 힘든 건지 아세요? 집값이 뛰면 그나마 웃는데 뛴다는 보장도 없어요. 자, 소액 갭 투자. 돈이 적으니까 소액 전세끼고 투자 2천이면 1,000만 원이면 3천만 원이면 투자하잖아요. 하락이 적을 것이다. 싸니까. 그래요. 하락폭은 적어요. 근데 이걸 평생 착각하는 거야. 안 팔립니다. 하락폭이 적으면 뭐합니까? 아파트가 폭락했을 때 그걸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려요. 얘 때문에. 세 번째, 유튜버 영업군들이 감언이설로 이거 뭐 좋네, 여기 좋네, 저기 좋네 하면서 막 재개발이네, 무슨 가로정비 주택 사업이네, 뭐 이것저것 하면서 잡으라고 막 노래 불러요. 평생 후회합니다. 후회. 자, 재개발 추진돼도 10년을 내다봤을 때 아파트가 더 뛰어요. 결국은 평생 가난해진다는 뜻이고, 올라도 안 팔리면 이게 문제예요. 가격이 뛰었다고 해서 팔리면 좋게요? 내가 사기는 쉽지만 팔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기회비용을 다 날립니다. 평생 절망 속에 살 수가 있어요. 특히 신축이 제일 안 좋아요. 신축은 아예 재개발 자체가 안 됩니다. 이 신축이라서 당장 올해 개발한 거 말고 보통 한 6년 된 것도 포함돼요. 그리고 신축일수록 가격 하락이 돼요. 노후화가 되면. 결국 손해를 보죠, 평생. 자, 빌라 분명히 말했어요. 무주택만 못하니까 갖고 있는 분들은 이제 갈아타기 잘 생각하시고, 새로 신규로 매수할 사람들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싸다고 해서 매입하면 안 돼요. 지금 매수하면 위험한 8가지 아예 집어 드릴게요. 자, 8등부터 1등, 1등이 제일 안 좋아요. 자, 이 시점에서 매수하면 안 된다. 먼저 8위, 소외 지역의 나홀로 아파트. 일단 순위 안에 들은 것들은 안 좋아요. 나홀로 아파트 지금이나 거래가 되고요. 가격이 많이 뛰었지. 이런 건 하락장에 아예 그냥 매매가 안 돼요. 황금성이 떨어져요. 그리고 거품도 심해요, 지금은. 자, 7위, 오피스텔, 오피스 이런 건 분양도 받지 마세요.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피 붙은 것들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피가 붙었을지 몰라도 하락장으로 접어들면 이거 특히
그 2기 신도시나 택지지구 일대 역세권, 초역세권은 올랐죠? 피가 많이. 아파트보다 더 폭락이에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좋아요. 여기 도시형 생활주택 얘나 같이 보세요. 그냥 도시형 생활주택은 특히 아파트라고 이렇게 찍혀있기 때문에 아파트로 착각하기 쉽거든요. 하지 마세요. 5위 호텔, 레지던스, 전원주택 다 도찐개찐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뭐 수도권 인접지역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가 없는 데다가 뭐 자기가 이거 싸니까 월세 받으려고 한다? NO. 자, 그 다음에 4위는 상가입니다. 점점 안 좋은 쪽이에요. 이제 4위니까. 상가는 하지 마세요. 이제 옛날의 상가가 아니에요. 상가 물린 사람들 많아요. 꼬마 빌딩은 좋아요. 꼬마 빌딩은. 물론 이 시점은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안 좋은데, 자, 상가는 분양가가 제일 비싸고요. 팔리지도 않아요. 테마 상가가 됐든 단지 내 상가가 됐든 하지 마세요. 3위. 자, 이제 점점 안 좋아집니다. 지역주택 조합. 지역주택 조합도 이제 속도감 있는 것들 예외도 몇 가지 있어요. 근데 그 예외를 어떻게 알겠어요? 다 맨날 하는 말이 거짓말인데 하지 마세요. 지역주택 조합 묶여가지고 5년, 10년 괜히 이런 거 묶여가지고 나중에 아파트 폭락할 때 다 놓쳐요. 자, 2위 이제 진짜 안 좋은 것들로 계속 가고 있네요. 특히 상가, 지역주택 조합, 기획부동산은 얘들 이쪽 왼쪽보다 훨씬 안 좋아요. 자, 토지 잡는 순간 쫄딱 망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토지는 세금이 세요. 그래서 3배 뛰지 않으면 잡지 마세요. 2배도 남는 거 없어요. 세금 때문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물며 기획부동산 토지를 왜 잡습니까? 자, 근데 1위 이거 좋은 줄 알았더니 안 좋은 게 뭔 줄 아세요? 폭등한 고가 아파트. 막 몇십억씩 가는 것들. 비싼 아파트. 특히 어디일수록 안 좋냐? 서울도 안 좋지만 지방에 막 5배, 3배씩 뛴 곳들. 비싼 것들. 많이 뛴 것들, 얘는 이것보다 더 안 좋아요. 왜 안 좋은 줄 아세요? 얘는 대폭락을 해요. 얘들은 가격이 그나마 비싼 것들이 아니잖아요. 싸잖아요, 비교적. 근데 이것은 엄청나게 금액적으로 손실을 보니까 1위라고요. 자, 지금 강남 재건축 뭐 엄청 비싸다. 그런데 이거 지금 못 잡아서 안 달라는 사람들. 글쎄요. 자, 이제 현재 매도자와 매수자 추천의 방법은 뭐냐? 이거 잘 한번 보자고요. 별표 한번 칩시다. 자, 매도 타이밍 잘 잡는 게 매도자의 역할이에요. 모르면 전문가들한테 물어보세요. 자, 공짜로만 물어보려고 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으시라고요. 정식적으로. 여기 보세요. 자, 매도자의 추천의 방법은 첫 번째. 자, 비과세 조건으로 지금 오르는 중이야.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문재인 정부 지금 집값 안 잡고 있으니까 당분간 뛸 것 같다고 했죠. 6개월이 뛸지 3개월이 뛸지 2년이 뛸지는 가봐야 알아요. 그런데 당장 오늘 이제 배부르다 해서 던져버리면 안 된다고요. 던지고 나서 후회한다고요. 더 뛰니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욕심부리면 또 나중에 팔리지도 않아갖고 쫄딱 망하겠죠. 그래서 이거 참 밸런스 잘 맞춰야 돼요. 자, 비과세 조건에 오르는 중이므로 일단은 보유하면서 파는 타이밍을 봐야 돼. 두 번째, 나홀로 아파트, 아파트 아닌 것들, 이런 것들은 계속 매도를 시도해야 돼요. 매도하거나 갈아타게 하세요. 자, 다주택 수익이 낮으면 매도하세요. 다주택자들 수익 낮으면 이거 왜 끌고 가요? 몇천만 원 절약하려다가 나중에 쫄딱 망하려고? 근데 차익이 크면은 어쩔 수 없이 버티기 해야 돼요. 자, 정부가 지금 대책이 없다고 했죠. 코로나 이 문제 그리고 대선 인기 이것 때문에 집값이 계속 올라갈 것 같아. 당분간은. 근데 언제까지 올라갈지는 모르니까 이게 2년 뛸 수도 있어요. 장담 못합니다. 그런데 계속 올라갈 상황이니까 지금은 타이밍을 보시라. 빚이 많은 사람 이러한 1주택자는요 괜히 그 비싼 거 끝까지 끌고 가지 말고 적당한 선에서 팔아버리고 갈아타세요. 오히려 중저가로 갈아타시라고요. 부담되니까. 자, 매수자 최선의 방법. 매수자들 비과세 잔금 기준으로 이제 매수자는 뛴다고 해서 잡으면 안 돼요. 잔금 기준으로 2년 3개월 동안 올라가줘야 하는데 2년 3개월 과연 뛸까? 현실적으로 조금 확률을 낮아 보이죠. 그러면 안 잡는 게 맞네요. 2년 이내 보유하고 던져버렸다. 그러면 또는 갭 투자했다. 올라도 세금 덩어리예요. 막 80%, 70%. 갭 투자해도 이것저것 하면 50% 이상 세금 나가요. 자, 빌라, 오피스텔, 나홀로 아파트, 상가는 아예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라고요. 정부 무대책, 코로나, 대선 인기 끊으라고 당분간은 집값이 올라갈 텐데, 자, 그러니까 이런 건 잡을 생각도 해야 돼. 중저가, 저평가, 실거주, 자본금 있는 사람들은 매입 판단하세요. 자, 특히 지방이 뭐 1억, 2억, 3억, 세대수 괜찮고 하면 뭘 망설입니까? 자, 고점 이게 지금 2억짜리가 겨우 이제 2억 5천, 3억 이렇게 왔는데 잡을 생각도 해야죠.
왜 그러냐면 얘들이 나중에 막 앞으로도 계속 뛸 것 같아서 그래요. 또 뛰면 싼 것밖에 안 뛴단 말이에요. 이제는 괜히 안 잡아가지고 나중에 뭐 너 때문에 뭐 집값 못 잡았네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싼 건 잡으라고 하잖아요. 자, 이제 서울 아파트 버블 수준, 일본, 미국 금융위기를 능가했다. 이걸 도표로 그려봤더니 버블이 있네요. 자, 일본 91년에 버블이 이 정도라면 미국 버블 터졌잖아요. 자, 이 정도였어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 버블 2021년이 여기에요. 일본하고 맞먹고 있어요. 주택지가. 어떻게 된 게. 일본은 이렇게 쭉 떨어졌고 미국도 쭉 떨어졌다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 예전에 2013년에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버블이 터진 건 아니잖아요. 이거 비교해보면 알아요. 자, 노무현 정부 때 164까지 찍었어요. 이때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졌죠.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나 한번 찍어볼게요. 지금 여기에요. 여기 더 올라갔어요. 지금 만약 1년 더 뛰면 여기겠죠. 이거 보세요. 이거 버블 안 터지게 생겼습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좀 뛰었는데. 자, 여기 우리나라 무분별 GDP 대비 자, 얼마나 빚이 심각하냐면 비금융권 여기 보면 2017년에서 19년, 17년에서 20년 이렇게 계속 비교했을 때 2위예요. 2위. 전 세계 28개 국가 중에서 2위입니다. 이 빚이. 그리고 기업체는 3위예요. 3위. 자, 가계부채, 가계라고 써있죠. 1위입니다. 1위. 정부부채, 누가 적다고 그래요. 지금 상승률이 5위, 4위예요. 엄청납니다. 여기 실질적으로 총 대비 합쳤더니 칠레 다음이 우리나라야. 어마무시하죠. 이 빚이. 미국, 캐나다, 일본, 스웨덴 이 선진국들을 완벽하게 제꼈어요. 아파트 폭등 후에 거래 없이 특히 지방이 이런 그래프가 많아요. 잘 보세요. 자, 작년 20년 7월 달에 이건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뽑은 거예요. 자, 6억 4천에서 9억까지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작년 12월 올라갔다가 올해는 정체예요. 여기 보세요. 정체인데 이게 지금 점이 다 거래량이거든요. 더 좀 낮은 데서 거래가 되기도 하네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 모습. 자, 33평 지금 이 모습 보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한번 보세요. 7.4억이었던 게 12억 4천까지 그냥 날라갔네요. 실제로 계속 거래가 이렇게 됐죠. 근데 최근 보세요. 올해 들어와서는 횡보야, 지방. 그래도 거래 되긴 하는데 옛날보다 거래가 많지는 않죠. 만약 그러다가 거래 한 건 되면 여기서 신고가가 되겠죠. 매물은 다 여기에 있어요. 매물은 또. 이거 위험하지 않나요? 이렇게 뛰었다가 이미 꺾인 거야, 이건. 근데 수도권은 이런 것도 있지만 이 거래가 돼가지고 또 올라가고 막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로 봤을 때 좀 위험하다. 여기 대구 한번 보세요. 수성구의 집값이 12년부터 2021년 10년 동안 뛴 거 보여드릴게요. 자, 단지 수입니다. 여러분들 두 배 뛴 게 222단지야. 근데 2배에서 3배 뛴 게 443단지야. 세상에 3배 줬다면 3억짜리가 9억 아니에요. 이게 430 제일 많아. 자, 이번에는 3배에서 4배 뛴 게 97단지. 4억짜리가 4, 4, 16, 16억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8배 뛴 건 뭡니까? 여기 단지가 2개나 있네요. 4억짜리가 4, 8에 32, 32억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이거 심각하지 않나요? 이 거품이요. 대구는 제가 보기에는 전국 1위입니다. 세종이 아니에요. 대구 거품이 전국 1위라고요. 분명히 제가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어요. 근거도 있고요. 부산보다 심합니다. 자, 아주 위험해요. 아파트는 비싸고 남은 건 빌라뿐이야. 아파트 계속 뛰고 있는데 지금 빌라는 계속 제자리걸음이에요. 물론 요즘은 와서 뛰고 있는데 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거래량도 지금 확 줄고 있죠. 아파트든 빌라든. 빌라가 오히려 아파트 거래량을 앞서고 있네요. 여러분들 신고가 추이를 보여드릴까요? 서울, 경기도, 인천만 보자고요. 갈수록 빨갛죠. 이게 1월 달이고 이게 6월 달이야. 빨갈수록 신고가가 늘어난다는 건데 여기 이때 26%밖에 안 됐던 서울 신고가가 지금은 55. 즉 둘 중에 하나 이상이 신고가 찍는 거야. 경기도 7.4%밖에 안 됐던 신고가율이 지금은 32.38%. 셋 중에 하나가 신고가 찍는 거예요. 거래됐다면. 인천 5.02, 38.18. 자, 둘이나 셋 중에 하나가 신고가 찍는 거예요.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러면 집값 지금 잡아야 할 거 아니에요. 지방은 상대적으로 덜하죠. 지방은 조금 더 진해지기도 하지만 신고가율이 아까 그래프도 보여드렸지만 수도권보다는 좀 낮습니다. 지금 이게 악어의 입이에요. 이게 악어 입 속으로 본인이 들어가는 줄 모르고 자, 이게 바로 영끌하거나 갭 투자하거나 무리하게 투자하는 사람들 악어 입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 잊으면 안 되겠네요. 집값 거품이 커질수록 하락폭이 커지기 때문에 상투에 매수하였거나
비싼 아파트를 영끌 갭 투자로 잡은 분들은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금 분위기로는 여름부터 내년 선거 전까지 사상 최고의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빨리 강력한 대책이 나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